얘가 어떻게 안간힘을 써도 엄마가 계속 이 눈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아이고 세상에. 되려 네 살인데 뭐가 미안해. 예, 되려 제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는 이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할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이보다 훨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인공 굉장히 설레요. 2021년을 맞이해서 마마고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인터뷰는 진짜 가장 의미 있는 분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딱 이분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제가 눈물의 아이콘이죠.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저 잠깐 휴지 좀 줄래요? 이분 되게 특이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 봐. 이분 앞에서만 쓰면 이렇게 눈물이 터진다는.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정말 꽃다운, 결혼도 하기 전에 정말 예뻤고요.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너무 예쁘고 선한 천사 같은 마음과 그러면서도 지성과 미모까지 겸비했던 정말 그 왜 간호사, 대학병원의 간호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약간 선망의 그냥 워너비 같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제가 20대 때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우리가 또 엄마가 같이 됐고 지금 돌아보면은 표현하기에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야겠지만 위대한 어머니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알다시피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가 됐잖아요. 네. 제가 제 삶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했어요. 결혼할 때 당시에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의견이 맞았던 게 뭐냐면 다자녀 가정을 꾸리자. 그래서 아이를 되게 많이 낳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3명, 4명 정도를 아이를 낳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신혼을 한 뭐 2년, 3년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제가 결혼을 33살에 했거든요. 근데 뭐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자녀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해보자. 남편도 저도. 근데 둘 다 너무 건강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의아하다고 하셨어요. 이상하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어느 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입양 좋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2명 정도를 낳고 2명을 입양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번에는 입양을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명도 아니고 10명.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10명을 키울 수가 있나. 아무리 그 남편이 돈을 벌어줘도 결국에 아이를 키우는 건 거의 엄마의 몫인데 네.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되게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차일피일 뭐 시간이 쭉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를 충분히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건강함도 신체적인 조건도 됐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됐었고 한데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는 이 마음 때문에 그동안 못 키웠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빨리 입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보육원이었고 거기에서 지금의 셋째, 넷째 햇살이와 이슬이를 처음에 만났거든요. 입양하기 전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정말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그 10명을 입양하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이후에 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햇살이 이슬이 그 이후에 하늘이 사니까지 이제 쭉 입양을 하면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남편과 저만의 삶이었다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아이들 위주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 사실 입양을 했을 때는 이게 입양을 하는 순간에 그냥 부부에서 바로 엄마로 딱 바뀌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이 마인드가 바뀌는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를 입양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부분이 가장 정신- 힘드셨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처음에 햇살이를 딱 입양을 했는데 그때 햇살이가 4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예쁠 때 입양 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일 예쁠 때 왔다고, 좋겠다고 엄마. 근데 얘를 처음 키워봤잖아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니고 그쵸. 갑자기 떨렁 4살인데 그때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반찬도 막 삼시세끼를 다 다르게 차려줘야 되는 줄로만 알고 뭐 똑같은 음식을 계속 주면 애가 막 영양실조에 걸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담감. 예.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제가 쉬고 있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함께 놀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제가 있어가지고 소파에 너무 몸이 힘든데도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제가 되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햇살이한테. 그리고 계속 놀아줘야 되고 뭔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빨래도 너무 많고 그냥 많죠.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살이 입양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눈물이 다 났어요. 너무 제가. 힘드니까. 네. 근데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계속 왜 갑자기 우냐 그랬더니 그러는 막 왜 우냐고 막 그러는데 옆에 이제 햇살이는 더 놀란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우니까. 엄마가 우니까. 근데 그때 당시 햇살이는 보육원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른 여자가 우는 모습 자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얘가 진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너무 거예요. 놀란 거죠. 예, 예. 동그래져가지고 그때는 말도 막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엄마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와서 뽀뽀하고 막 어깨를 주무르고 세상에. 예,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를 주무르고 어떻게든지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해 주려고 애가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쓰는 모습 보니까 막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짠하지. 예,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네. 제가 막 제 감정을 추스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니까 얘가 어떻게 안간힘을 써도 엄마가 계속 이 눈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아이고 세상에. 되려 4살인데 뭐가 미안해. 예, 되려 제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는 이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할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이보다 훨씬. 그래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아이들의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서 왔고
있고 네. 그리고 3년 동안 엄마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삶들을 다 아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더 잘해줘야 되고 책임감. 더 잘 키워줘야 되고 그걸 막 보상해주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돌아보니 내가 더 잘해줘야 얘는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이 아픔들이 다 극복될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거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 막 제가 막 되게 안간힘을 썼었어요. 어떻게든지 막 더 잘해주고 싶었고.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입양을 처음에 결정을 하고 저랑 통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우정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못했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면 나는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도 그냥 나랑은 정말 차원이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진짜 위대한 이제는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엄마다라는 말을 정말 아니에요. 하고 싶고. 근데 엄마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순간순간마다 내 소유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자 하는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중에 하나는 제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되게 좀 그냥 나이스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돼 보니까 제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의 민낯이 한번 다 완전 뒤집어진 이후에 그 밑에서부터 딱 그 인격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게. 근데 이 부분은 엄마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을 또 직접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교육 철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홈스쿨 힘들어요. 힘들죠. 네. 밥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30세끼 진짜 그거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이 홈스쿨을 왜 하게 됐냐면 정말 불가피하게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 홈스쿨에 어떤 특별한 뭐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 하게 됐어요. 이 처음에 이제 햇살이 이슬이를 입양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햇살이가 3살이었고 햇살이가 4살, 이슬이가 3살이었기 때문에 홈스쿨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키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늘이가 14살에 입양을 왔잖아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이제 널렁 사춘기 큰 애, 특히 이제 이성, 이게 딸도 아니고 갑자기 아들이고 막 이제 2차 성징 나타나면서 막 수염도 막 생기고 막 아저씨 냄새도 나고. 네, 아저씨 냄새도 이제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이 많이 고민될 된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이걸 입양을 결정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3년 안에 아이의 성격까지 다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뭐 도덕성까지 다 결정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심리학자들도 있고 3살.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딱 그 3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상황에서 저희 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너무 추억이 없고 같이 공유했던 시간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그리고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잖아요. 일단 대학을 가게 되면 일단 집에서 1차적으로 좀 독립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14살이면 20살이 될 때까지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 근데 하필이면 또 사춘기에 와가지고 이때는 또래한테 엄청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느 집에 이제 사춘기 애들 보면 다 문도 닫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네, 다니고, 네. 다 이런 식이니까 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문 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친해져야 되는데 이건 답이 없다. 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홈스쿨 해야 되겠다 홈스쿨.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추억을 쌓고 하면서 친해져야 되는구나 아이하고. 그래서 홈스쿨 하게 됐어요. 근데 홈스쿨만 결정을 해놓고 그냥 뭐 같이 스테이의 개념으로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스쿨처럼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시는 가정도 있고 네. 또 어떤 가정은 진짜 그냥 스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일단 저희는 너무 이제 스트릭트하게 아이한테 막 학업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쪽 개념으로 이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 네. 공부 학업보다는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데 가장 사실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같은 걸 일절하지 않고 일단 성경을 많이 보고요. 네, 같이 묵상하고 대단하다. 나누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수적으로 뭐 한글 뭐 공부하고 뭐 더하기 빼기 하고 뭐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네, 뭐 네. 그 정도만 조금 얹히는 거지 크게 뭐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저희는. 네. 아, 정말 그 4명의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고 한 2가지만 더 네네.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해요.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앞으로는 더 계속 많겠지만 네, 네. 네,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제가 어떤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너무 미숙하고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마다 뭔가 결핍이라는 게 다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각자마다 어떤 결핍들을 다 가지고 왔었어요. 네. 뭐 햇살이 같은 경우에는 야경증도 있었고 손가락도 너무 심하게 빨았고 손톱도 야경증이 뭐예요? 야경증이 네. 뭐냐면 그 자다가 한 갑자기 그냥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 공황 상태가 이제 우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햇살이는 울음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한 2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발작적으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의식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깨우라고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재우라고도 하고 아. 근데 어떻게도 재워지지도 않고 깨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었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오래 했어요. 햇살이가 매일매일. 그렇구나. 네, 매일매일 했었고 손톱도 되게 심하게 빨고 네. 그리고 손톱을 되게 뜯고 네, 물어뜯고 네. 이슬이도 폭식증이 있었고 산이도 뭐 그 산이 하늘이도 다 각양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치료해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저는 제 자리를 지킨 것뿐이었고 그러나 뭔가 완벽하게 제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늘 미숙하게 자충우돌 하면서 늘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결핍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결국엔 알아서 커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엄마가 아이들을 볼 때 조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다른 경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네. 또 점차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양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입양에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뭐 사실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이게 혈연을 거스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꾸는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입양할 때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낳는 아이는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입양은 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혈통을 잇는 사람은 내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입양은 그냥 딸.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런 개념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이르게 되면서 아 입양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진짜 아이들한테는 모든 것을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가정이 있고 없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입양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이 혈육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한테 그냥 울타리만 되어주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이렇게 모든 걸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 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입양을 하려면? 절차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좀 많아요, 솔직히. 많구나. 네, 네. 많아요. 근데 생명을 그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과거에 옛날에는 그냥 그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데리고 와서 고아원이나 신고하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내가 출생 신고하듯이. 한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출산한 것처럼 이렇게 출생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입양 특례법이라는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이제는 부모를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절차들이 좀 생겼죠. 재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재산도 보고 건강도 보고요. 그다음에 건강도 심리 보고. 검사도 하고 오. 네 그런 것들을 다 보죠. 그리고 그 복지사 그 입양 기관에서 나오는 복지사 선생님이 계속 한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나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시간도 네. 꽤 걸리겠네요. 그렇죠. 시간도 한 몇 개월 걸려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아이만 입양할 수 있어요. 네. 1년에 뭐 여러 아이를 입양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햇살이를 입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슬이를 입양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양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복지사가 4번을 가정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4번의 1년 동안 그 4번의 가정 방문의 그 기록지를 그 다음 아이 입양할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에 한 명만 네, 그렇게 입양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꿈은 사실은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네. 좋은 엄마 되기 프로젝트가 오, 붙어 있어요. 궁금해요. 네. 좋은 엄마 되기 저도 좋은 엄마 되고 싶거든요. 네. 좋은 엄마 되기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아이들한테 일단 미소 지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뭐 대단한 꿈이라기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그쵸.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가 돼서 아이들한테
나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추억들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네, 저의 그 작은 뭐 꿈이라면 꿈이랄까요? 네. 왜 눈물이 나죠, 자꾸? 그러니까요. 우리 서로 눈물을 부르는 오프닝과 클로징은 눈물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엄마, 멋진 엄마, 위대한 엄마. 이미 뭐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4명의 예쁜 10명까지 입양하실 거예요. 궁금해요. 오빠가 10명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서 저 물음표예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 제목이 우리 네, 아이들 가평별곡. 가평별곡이에요. 네. 들어오시면 우리 예쁜 아이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으니까 이지민 집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마마고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